여러분들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이 이슈가 되는데, 자 새만금에서 이슈가 되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고 항상 보면 자 땅값을 자지하고 자 땅값을 집가 상승을 올리고 끌어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요인이 교통망 아니겠어요? 네. 이 교통망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집가 상승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요소가 바로 교통망이에요. 집가 상승의 거의 7~80% 정도 좌지우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망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교통망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면은 역세권이 들어오면, 전철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땅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교통망이 좋아짐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좌지우지한다. 그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IC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패스가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이 주변 일대가 어떻습니까? 고속도로가 그냥 지나가는 지역이었어요. 지나가는 지역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값어치가 없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갑자기 IC가 생겼어요. IC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아직. 이 주변에 대한 어떤 개발 압력이 네. 올까요, 안 올까요? 왜냐하면 여기로 빠져나가서 여기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유동인구가 발생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어떻습니까? 교통이 좋아지잖아요. 네. 좋아지다 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어떻습니까? 점점점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땅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C가 뚫림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 주변의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다. 결론은 뭐냐면,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교통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선행이 됨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개발이 실질적으로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교통망, 그 다음에 두 번에 보면 개발, 세 번째 뭡니까? 인구 유입,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그러나 이거 세 가지는 뭡니까? 이렇게 교통망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개발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3단계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발점이 어디다? 교통망이다.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KTX 역사가 들어가는 지역, GTX가 들어가는 지역, 어떻습니까? 그런 새로운 도로가 뚫리는 지역들, 신설도로가 나오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보면은 다들 어떻습니까?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또 쉬워요. 그러니까 새로 뚫리는 도로가 뚫리는 지역에 가서 먼저 기다려라.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도로 주변에다 투자해서 기다려라. 새로 신설되는 전철 역세권 주변에다가 그냥 땅에다 투자해놔라. 너무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그냥? 네. 돈만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묻어두면 되는 거야, 그냥. 네.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면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차오르면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분들이. 응?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주식하고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집가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해서 올라가면, 땅이라고 하는 성질은 뭐냐면 떨어질 줄을 잘 몰라요. 거래만 안 될 뿐이지 이렇게 막 떨어져서 주가처럼 크게 변동성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차오르면 그때는 거래가 안 돼서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이 더 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또 다른 호재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호재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또 땅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집가 상승의 3승 법칙 아닙니까? 이게, 그죠? 네. 자, 개발 계획이 확정이 딱 됐을 때 어떻습니까? 땅값이 3배 올라가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전철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확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확정이 딱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지금 전철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확정이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100% 들어감으로 해서 미래 가치가 생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네. 수요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땅값 올라가죠? 네. 그 올라가는 게 바로 세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배. 그게. 집가 상승 요인을 3배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면 뭐냐면, 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3배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금방 착공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착공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착공이 여기서 확정이 돼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착공이 되니까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착공하는 순간 땅 가격이 올라가죠, 한번. 네.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때가 차면 거래가 이제 덜 됩니다, 이제는. 응? 거래가 덜 될 뿐이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분들이.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그 수요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응?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네. 공급은 한정돼 있고. 네. 그러면 여기서 잠잠해 있다가 어떻습니까? 착공을 어느 날 갑자기 기사화가 돼서 착공식이 딱 열려요. 뭐 테이프 끊고 뭐 갑자기 매스컴에 나오고. 자, 착공을 할 때 매스컴에 나오죠. 네. 미디어를 통해서 네. SBS 방송국 또는 KBS 방송국을 통해서 막 착공식 해주잖아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많은 각인들이 그걸 알게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높아져.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결국에는 수요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착공을 할 때 어떻습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순간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바로 수요로 작용을 해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땅값이 또 올라가게 돼요. 네. 그게 바로 또 여기서 3배 정도 집가 상승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착공을 할 때 이슈화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착공을 했어요. 그죠? 착공을 하면은 이제는 그건 이제 정보가 됐죠? 네. 정보가 되다 보니까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어떻습니까?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응? 이제 보내게 되죠. 그죠? 네. 그러면서 착공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또 뭐가 있어? 착공하면 거기에 끝이 뭡니까? 완공이라는 게 또 있죠. 네. 준공이 있죠? 네. 일단 완공을 딱 했어요. 완공을 하니까 이 완공에 대한 갑자기 어떻습니까? 완공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또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완공하는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확실하게 효과가 발생하면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프를 하게 되는데 완공을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약간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착공에 대한 기대심이 너무 커버리면 완공에 대한 기대심이 반발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예? 주식하고 똑같죠? 네. 예를 들어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했을 때 신약 개발했잖아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시판해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매출액이 예상보다는 덜 나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기대심이 꺾이겠죠? 네. 꺾이면서 주가가 원래로 회복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이 부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착공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조금 더 비싼 듯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기대심리가 이만한 착공에 대한 기대심리를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응? 또 그리고 완공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서는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도로가 착공을 한다거나 역사가 들어간다거나 RC가 뚫린다거나 국가산단이 들어온다거나 어떻습니까? 공항이 들어온다거나 어떻습니까? 이런 지역들을 유념하게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념하게. 그런 지역들을 잘 보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산을 늘려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이요. 잘하면 진짜 한 방에 1억짜리가 10억도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토지가 가능한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를. 내가 어디에다가 몸을 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10년, 20년에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틀려져요. 맞아요. 완전히 틀려집니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을 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해야 안 해요? 내 계좌로 하든 너의 계좌로 하든 어떻습니까? 또는 너의 돈 갖다 하든 간에 내가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식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주식에 올인하게 되어 있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90% 어떻습니까? 90% 정도 깨질 확률이 높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90%가 깨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중에서 몇 프로, 상위 몇 퍼센트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박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에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강의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식을 했을 때 90%의 확률을 가지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쫓아다니면서 깨지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이. 근데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90%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들어갔을 때 90% 정도 투자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 괜찮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확률에
게임인데 어느 쪽에다 몸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내가 주식에다 몸을 담고 있으면은 자 주식이 계속 올라오면 좋겠지만 어떤 분도 그렇더라고요. 주식 오늘 했는데 야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그날 상한가 친 거야. 아 300만 원 벌었어요. 아 기분 좋아. 야 한 달에 300만 원씩 먹었어. 하루에 또 자 좋은 맛에 오늘 술 한잔 먹어야지.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한가야. 어떻게 이걸 알려줘야 되나? 천국과 지옥을 알. 손까지 왔다 갔다 해야죠. 네. 알려줄 수도 없고 이거는 술 먹을 땐 좋았는데 술 먹을 땐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조울증이 생겨. 조울증이 뭐냐? 좋았다 나빴다.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요. 감정의 기복이 커지다 보면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 조울증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그다음에 화가 늘어나요. 갑자기 화가 나요. 갑자기 화병. 가끔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간관계 지내다 보면 갑자기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팍팍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 곁에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사단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연을 맺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런 사례들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화병이 생긴 건지 갑자기 화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 갑자기 어제 제가 집에 가는데 저희 집이 19층이에요. 19층에 제가 옥상층인데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한 분이 남자분이 한 분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탔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을 잠깐 좀 드셨어요. 술 드셨는데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을 혼자 짓거리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저저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제가? 혼자서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좋아서 그런지 쌓이고 있어서 그런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 원한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혼자서 막 떠들고 다니고 길거리 가면서 혼자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또는 기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막 혼자 막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들 조심해야죠. 여러분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쌓아온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정말 이게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이게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많이 배워야 돼요. 분들이 뭐 화난다고 화난 대로 하지 마시고 분들이 참을 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거기다 대고 같이 화내지 마시고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저 상대방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걸 자꾸 그것도 연습이고 트레이닝이거든요. 그것도 연습을 해봐야 그걸 알지. 그 연습 안 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아니 그냥 직사포들 있어요. 직사포들 그냥 뭐만 툭 던지면 직사포 와다다다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다 자꾸 이쪽 빠져버리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자, 새만금 우리 항상 하는 게 부안 쪽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부안 쪽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냐. 자, 요게 지금 어떻습니까? 동서 3축 아니에요, 그죠? 네. 요 동서 3축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안 쪽으로 연결되는 게 뭡니까? 이게 동서 2축이잖아요. 네. 동서 2축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요게? 요 남북 3축이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게 어디냐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쭉 동서 2축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의복리하고 여기 뭐 개화도 이렇게 했죠? 네. 여기는 새만금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지로서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성이 높여지기 때문에 집가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개발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개발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이런 가능성보다는 좀 아기자기하면서 고급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새만금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죠. 네. 그분들이. 그러나 크게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아령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령 이펙트. 이게 아령이죠? 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중에 서울 춘천이 땅값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서울 시작점과 춘천의 끝점이 춘천이 갑자기 확 떠오른 거예요. 분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춘천에서 속초까지 연결되죠? 네. 그러니까 속초가 끝점이 되죠? 네. 그러니까 속초가 갑자기 확 떠버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령 이펙트라고 해서 시작과 끝을
날리는 요 시점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개발에 대한 가능성,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그러면 아래벽화라는 지역이 어디냐? 자,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 어떻습니까? 요게 어떻습니까? 아령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시작과 끝이 오면 되겠죠? 네. 맞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게 쭉 올라가니까 여기하고 어떻습니까? 여기죠? 네. 공소 3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군산에서는 어떤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냐면 군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시청이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가 시청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을 끼고 여기가 구시가지죠. 네. 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동서 1축을 끼고 위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거기가 구시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만금 개발과 함께 신시가지로 개발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동서 1축하고 남북 3축하고 만나는 데 있죠? 네. 바로 여기가 신시가지입니다. 여기가 신시가지. 옥산 쪽. 여기가 신시가지로 개발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신시가지로 개발되면서 구시가지하고 연계해서 이만큼은 엄청나게 큰 레모드급 도시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자, 부안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부안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는, 부안은 어떻게 되냐면, 부안은 어디냐면 여기가 부안군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부안군청을 끼고 구시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맞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기는 뭐냐면, 자,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동서, 남북 3축이잖아요? 네. 남북 3축 치고 여기가 창북리 일대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구시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봉황리, 동진면이 있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요게 지금 보면은 요게 남북 3축이잖아요. 네. 이게 남북 3축이잖아요. 그쵸? 네. 남북 3축을 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근데 먼저 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지 개발에 대한 어떤 시점의 부분들을 찾으려면 속도가 빠른 것들 그리고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어가는 지역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동서 이게 남북 3축이잖아요. 네. 남북 3축을 끼고 여기가 구시가지고 바로 옆에가 신시가지라고 하는 지역이 현재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창북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쪽 부안에서 어떻습니까? 신시가지급으로 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창북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왜냐면 이 동서 3축, 남북 3축을 끼고 이쪽 구시가지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신시가지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구시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신시가지로 확장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이렇게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이왕이면은 남북 3축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들 그게 집가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잖아요. 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이 지금 주거 지역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비싸게 걸어야 돼요. 비싸게. 미래 가치가 있다. 왜냐면 여기하고 의복리 개화리하고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레모드급 도시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도시로 갈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일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개발되느냐. 큰 도시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이 나중에 새만금 어떻습니까? 새만금 시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도심권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어디입니까? 부안 역사를 끼고 부안 군청을 끼고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는 지역들이 앞으로 부안의 새로운 역사를 쓸 지역들이다. 이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답으로 쓰겠죠. 근데 전답으로 쓰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용도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지켜져 있죠? 그런 놈들이 앞으로 땅값들을 좌지우지하고 개발을 키울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제가 오늘 오픈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북리. 알겠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신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대한 여러분들 시작과 끝 또는 또 끝이 시작이고 어떻습니까? 끝이 시작이 끝이고 여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쪽 새만금 개발과 함께 눈여겨봐야 될 곳은 어디냐면 남북 2축, 남북 3축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샘플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지금 현재 요 도로가 공사하고 있죠? 네. 맞죠? 네.
지금 새만금 신공항이 거론되는 지역 중에서 가장 후보지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요 지역과 남부 삼축과 동서 이축이 만나는 지역 있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화포지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화포지구가 새만금 배후 김제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화포지구인데 그 화포지구를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들겠다? 신공항으로. 왜? 이 신공항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항만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항만으로. 그리고 이 신공항은 바로 어디입니까? 각 나라 경제 특구를 연결되죠? 그러니까 각 나라별 경제 특구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현재 땅은 그냥 지금 현재 농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농림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발하기도 너무 쉽죠. 땅값도 싸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을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있잖아요. 올해 만약에 이 신도시 어떻습니까? 새만금 화포지구에 신공항이 들어간다는 발표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도 마냥 되는 거죠. 어디? 여기 요 남북 삼축에 있는 접근에 있는 근처에 있는 땅들 주거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녹아납니다. 완전히 대박이 나오는 땅이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여기는 바로 신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이고 새만금의 어떻습니까? 개발 경제 특구 지역과 어떻습니까? 항만까지 연결시켜주는 크로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교통망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위아래 신도시, 그죠? 충분하게 인구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각 나라의 경제 특구와 그 다음에 여기가 항만까지 있으니까. 충분하게 입지로서는 최상의 지역이 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화포지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포지구가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 그래서 화포지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펑 터집니다. 제주도가 펑 터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창군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꿈을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정말 꿈을 한번 믿고 한번 배팅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100%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